진각종이 종조 탄생지 울릉도에서 무진서원 법회로 3년 만에 재개하는 회당문화축제 시작을 알렸습니다. 불교 대표 지도자들도 처음 동참해 종조 탄생 12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동국대 학생들이 만해 스님을 기려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용운 문학회가 펴낸 용운 시집이 동국대에서 봉행된 만해 스님 78주기 추모 달해제에서 공개됐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 입적 78주기를 맞아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도 추모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옳은 길을 위해 칼날을 밟는다는 만해 스님의 의기설인 19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백제 문화유산주간이 7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직접 방문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정림사지와 미륵사지에서 야간 음악회도 열립니다. BTM 붓다회의 감동을 이어갈 이충희 최란의 감사합니다가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초청해 감사와 희망의 이야기를 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진각종이 종조 탄생지 울릉도 금강원에서 무진서원 법회로 3년 만에 재개하는 회당문화축제 시작을 알렸습니다.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종단 지도자들도 처음으로 울릉도 불사에 동참해 회당 대종사의 탄생 12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진각종이 3년 만에 재개된 제19회 회당문화축제에 앞서 28일 종조 회당 대종사의 탄생지 울릉도 금강원에서 무진서원 법회를 봉행하고 진호국가를 서원했습니다. 오늘 불사의 서원 공덕으로 축제가 원만히 해양되어 울릉도민과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추억과 기쁨을 만끽해서 3년 만에 열리는 해당문화축제가 큰 보람과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독립원장 도진정사는 울릉도 금강원은 지는 행자들에게 믿음의 고향이요 신행의 근원이라며 이곳에서 봉행되는 불사는 지는 행자의 서원과 정성을 결집하는 법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원에서 일으킨 회당 대종사의 발심과 서원은 지는 행자의 원력에 힘입어 무량 공덕으로 회양될 것이라며 무진 서원 불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회당 대종사님의 탄생 120주년을 맞아 금강원에서 일으킨 새로운 발심, 새로운 서원은 부처님의 가지력,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님의 무진 서원, 그리고 지는 행자들의 원력에 힘입어 진호과 불사의 무량 공덕으로 회양될 것입니다. 조계종, 천태종 등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각 종단의 대표들도 처음으로 울릉도를 방문해 무진서원 법회의 의미를 대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이번 불사가 진각종은 물론 한국 불교가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진각종 종조 탄생 12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더불어 진각종의 출발점이자 마음의 고향인 울릉도가 진각종의 정신문화 중심지로 우뚝 서길 기원했습니다. 진각종의 출발점이며 마음의 고향인 울릉도에서 봉행되는 모든 법회와 문화축제가 원만히 회양되어 시민 진리가 널리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3년 만에 진각종은 물론 처음으로 한국 불교의 대표들을 맞이한 울릉부는 이전의 축제보다 더 활기찬 모습으로 울릉도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달라며 환대했습니다. 해당 문화축제가 3년 만에 재개되고 대한불교계를 대표하는 여러 큰 스님들께서 울릉도와 독도를 찾아주신 일은 참으로 성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19회를 맞는 회당문화축제는 서울교구 합창단과 국악인 권미희 씨의 종조 탄생 축하 공연으로 서막을 알렸습니다. 국태민안과 온 세상에 복된 인연을 소원한 진각종이 다시 시작, 희망, 그리고 소원의 메시지를 담은 독도 아리랑 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울릉도 금강원에서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암울했던 한 시대의 표상이자 민족의 대표 지성이었던 만해 스님. 지금은 수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스님을 기리고 있지만 처음부터 모두가 만해 스님을 선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동국대 학생들이 만해 스님을 기려온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윤호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디 만해 선생을 한결같이 귀감으로 해 좋은 아름과 정의를 가진 작품들을 계속해서 많이 우리들에게 낳아주길 바란다. 경자년 10월 15일 서정주. 1960년대 동국대 재학생들이 동국대 전신인 명진학교 1회 졸업생인 만해 스님을 기리며 펴낸 용운시집 제2호에 담긴 서문입니다. 당시 용운문학회 지도교수였던 미당 서정주 시인의 격려와 만해 스님의 정신과 문학을 흠모한 후배들의 습작시가 담겼습니다. 학교 차원의 선양 사업이 있기 전부터 학생들이 만해 스님을 기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일종의 사료인데 동국대 만해연구소가 최근 실물을 입수했습니다. 이미 1960년대 혹은 그 이전에 한용운 스님을 기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학생들의 활동이 동국대학교 내부에 있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학생들은 한 번도 한용운 스님을 자신의 선배로서 이렇게 잊은 적이 없었다. 동국대 재학생들의 문학 모임 가운데 하나였던 용운문학회가 펴낸 용운시집은 어제 정각원에서 봉행된 만해 스님 78주기 추모다례제에서 공개됐습니다. 동국대는 지난해부터 만해 스님의 모교로서 추모다례제를 올리며 만해 연구소를 필두로 선양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만해 선사께서는 커다란 지혜로 불교 정진과 민족 독립을 위해 고난의 칼날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은 추도 법어를 통해 본래 성품을 강조한 만해 스님의 오도송을 인용하며 학교 구성원들의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한용운 스님께서 강조하신 유심, 즉 생각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깨닫고 이 사바세계에서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스님들을 비롯해 윤성희 총장과 박대신 총동창 회장, 학생 대표 등은 법당에 마련된 만해 스님 영전에 헌양하며 민족의 지성이었던 만해 스님의 정신을 후학에게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행동하는 지성인의 모범을 보여주신 동국의 큰 선배님이시니 이를 잘 가르치고 본받게 하는 것은 동국 교육의 본분사라 하겠습니다. 시대의 표상으로 손꼽히는 만해 스님의 정신과 업적은 100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후학들에게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 입적 78주기를 맞아 재단법인 선학원에서도 추모다례제가 진행됐습니다. 옳은 길을 위해 칼날을 밟는다는 스님의 의기서린 식구를 주제로 진행된 다례제, 이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3.1운동을 이끌고 임재중 운동으로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선 만해 한용운 선사. 만해 스님 입적 78주기를 맞아 재단법인 선학원이 어제 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한국불교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일제강점기 설립된 선학원은 조국과 민족에 헌신한 설립조사 만해 스님 추모다례제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의로운 사람은 옳은 길을 위해 칼날을 밟는다는 만해 스님 시 속 한 구절을 주제로 스님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기렸습니다. 선학원 이사장 지광 스님은 만해 스님은 생전 올곧은 수행의 길을 걸어왔다며 정화불교에 횃불을 들어 올린 스님의 유지를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자유와 평화와 화합의 길을 가셨던 선사의 뜻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호법 신장의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만해 스님의 딸 한영숙 여사도 2년 만에 다례제에 참석해 부친의 호국 정신을 기렸습니다. 참석한 사부대중은 만해 스님의 업적을 되새기며 갈등과 분열이 만연한 시대에 대중이 화합할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용운 스님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 불태전의 의지로 민족에 나아갈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2년 불태전의 자세로 화쟁의 정치를 향한 길을 걸어가겠다고. 선학원은 이날 궂은 날씨에도 만해 스님이 마지막까지 기거한 서울 성북구 시무장에서도 다례제를 진행했습니다.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장 법진 스님은 일제의 칼날 앞에 모두 뜻을 굽힐 때 만해 스님은 지조를 끝까지 지킨 인물이라며
스님이 보여준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해 스님은 끝까지 장시개명을 거부하고 또 학도병 출정도 막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끝까지 독립운동과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민족과 불교의 자주정신을 일깨운 만해 스님의 가르침은 한 세기가 흐른 지금까지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주어사와 천지남을 불교적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답사하고 연구하는 모임이 결성됩니다. 불교 역사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가 어제 6차 회의를 열고 역사적 자료가 부족한 주어사와 천지남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자료화하기 위해 전문 답사팀과 연구회를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불자보는 답사팀과 연구회의 구성, 활동 등을 송일호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에게 일임하고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주어사와 천지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부 모임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성지화 사업과 주어사 등을 주제로 이웃종교 인사 초청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백제 문화유산 주간이 올해도 7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엔데믹에 맞춰 문화유산 직접 방문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정림사지와 미륵사지에서 야간 음악회도 열립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서 역사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문화재청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박물관, 지자체 등과 함께 7월 8일부터 14일까지 백제 문화유산 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난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 코로나 방역 지침 완화로 문화유산 현장 직접 방문 프로그램이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유적 걷기 챌린지 프로그램이 기획됐고 박물관과 온라인에서도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올해는 지난 2년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조금 나아져서 저희가 현장 참여 인원을 예년에 비해 좀 늘어났습니다. 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전시, 홍보 이런 프로그램들을 백제 문화유산 주간 동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에 포함된 부여 정림사지, 익산 미륵사지와 관련한 흥미로운 행사들도 눈에 띕니다. 7월 8일, 12일, 13일, 14일에는 국립익산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서 미륵사 석등을 아크릴 무드 등으로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9일에는 부여 정림사지에서, 14일에는 익산 미륵사지에서 백제 대표 문화유산을 해설하고 야간 음악회를 즐길 수 있는 녹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립익산박물관에서는 8일 큐레이터에게 듣는 미륵사지 이야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7월 9일 토요일에는 국립부여박물관에서 부여 정림사지의 유적 설명을 진행하는데요. 부여는 충남 국악단에서 국악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14일에는 국립익산박물관에서 익산 미륵사지의 유적을 설명하는데요. 익산 실외음악회는 클래식과 가곡을 작은 음악회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전시회나 만들기 체험, 큐레이터 프로그램은 당일 현장 접수 후 바로 참여할 수 있으며 녹턴 프로그램과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 후 참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백제문화유산주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BTN 지금 바로 여기 붓다회의 감동을 이어갈 이충희 최란의 감사합니다가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초청해 감사와 희망의 이야기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평소에 틈만 나면 우리 불교계의 아침마당으로 불리며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지금 바로 여기 붓다회. BTN 불교TV가 지금 바로 여기 붓다회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또 다른 감동을 전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붓다회 프로젝트 이충희 최란의 감사합니다를 선보입니다. 결혼 38년 차
부처님 덕에 잘 살았고 올해 붓다회와 인연이 돼 더 감사하다는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인 이충희, 최란 부부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불보살님의 지혜와 가피로 극복한 불자부터 일체 고통과 무명을 씻어내기 위해 쉼없이 정진해온 제가수행자까지 부처님과의 인연에 감사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초대해 인생의 아픔을 희망으로 바꿔가는 감동과 감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정말 배울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너무 감동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더 배울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감사합니다 프로를 많은 분들이 BTN에서 많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부부도 또 더 좋은 일에 앞장서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하다는 그 제목보다는 감동이라는 거 표현이 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도 많이 날 뻔했었고 사연 이렇게 들어오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좀 더 불심을 갖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희 최란의 감사합니다의 첫 방송은 오는 7월 12일 오후 2시며 원로 배우 이명 부부가 출연해 신행과 봉사 이야기를 전합니다. 가정사로 불우했던 학창시절부터 운명처럼 만난 부처님까지 삶의 진솔한 이야기는 물론 아내인 삼천배 보살의 신행담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절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BTN 불교TV를 통해 불교와 인연을 맺고 BTN 불교TV가 절이라는 김건숙 불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됨으로써 제가 또 불자라는 거를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도 할 수 있었고 또 우리 처도 이렇게 이제 법사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고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다 부처님께서 내리신 가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 자체가 부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가족과 모든 이웃에게도 나라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도 남편 따라서 다른 예능 프로나 이런 데는 더러 출연하였는데 불자로서 처음 출연하게 되었는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충희 최란의 감사합니다는 첫 방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방영되고 목요일 오후 1시, 금요일 오후 2시, 일요일 오전 9시에 각각 재방송됩니다. BTN 뉴스 이석구입니다. 강릉불교연합회가 강릉경찰서 부처님 계금불사를 회항했습니다. 지난 28일 강릉경찰서 법당에서 열린 법회에는 사암연합회장 청우스님, 경승실장 정공스님, 현덕사 주지 현종스님, 정의원 강릉불교신도연합회장, 윤희영 강릉경찰서장 등이 동참해 부처님 계금을 축하하고 지역의 안녕을 발언했습니다. 청우 스님은 30여 년 전 처음 부처님을 조성하고 오늘 계금에 이르기까지 사부대중과 함께한 많은 일들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계금불사를 계기로 강릉시가 빛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희영 강릉경찰서장도 봉축 경승법회에 이어 또 한 번 뜻깊은 자리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불자와 시민의 안녕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홍법사에서 운영하는 한나라의 평생교육원이 수험생 자녀를 위한 대학 입시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홍법사는 지난 26일 경내 교육관에서 주지 심선 스님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대학 입시 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아름미래교육연구소 황진환 대표가 진행하는 강의를 통해 대학 입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심선 스님은 이제는 단순히 종교로서의 역할을 넘어 지역 문화를 선도하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분야에 앞서갈 수 있는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홍법사를 창건한 하도명화 보살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내년 홍법사 개선 20주년을 준비하는 의미로 개최됐습니다. 성주 청매암이 범어 반야심경 석경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청매암이 지난 26일 해인총림 원로 선용대종사 경락스님 증명으로 범어 반야심경 석경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제막식에는 청매암 주지 정도 스님을 비롯해 도웅 지관, 선관 스님과 대구 로터리 불자 회원 등 4부 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선용 대종사는 만물의 모든 것이 수행이고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매암 주지 정도 스님은 호교의 원력을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직접 석경하며 했다며 유일무이한 범어 석경을 보시는 불자들의 가슴에 신심이 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디딤돌 사랑 나눔 행사가 제주에서 개최됐습니다. 달도자기 공방이 주최하고 제주 법화사와 직업재활시설인 춘강 어울림터 등이 협력한 디딤돌 사랑 나눔 행사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달도자기 공방에서 개최됐습니다. 도자기와 공예품, 된장과 먹거리 등 공방과 협력단체 판매 수익금의 30%를 소외계층에 전달한 행사는 서귀포 지역의 한부모 및 결손 가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명장인 제이미 박 대표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손길이 모여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